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 낭인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당한 일을 당하시면 참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판례는 민사 판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실관계는 미성년자가 한 19세,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지금은 미성년자 아닌가? 하여튼 이 당시에는 미성년자 맞아요. 하여튼 뭐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인데 영어 과외를 하면서 수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를 막 쓰겠죠. 가맹점에서 이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많이 썼어요. 200만 원 정도 쓰고 130만 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120만 원을 변제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제 취소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여튼 취소를 해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된 게, 이제 이 사람, 미성년자가 법률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가. 그죠? 지금 자기가 썼잖아요. 다 썼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구매를 취소하는 거. 가맹점도 보면은 가맹점에 이 사람이 카드를 갖고 결제할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걸 따지겠어요. 자기가 발급도 받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신의칙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취소해버리는 이게. 그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 미성년자도 법률행위가 6조에 의해서 이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나 두 분한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자기가 썼다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 법정 대리의 동의가 이게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이제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먼저 얘기해줘요.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 그러니까 거래의 안전. 둘이의 거래하면 이 가맹점도 보여줘야겠죠. 이거보다는 이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더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거래의 안전보다. 행위 무능력자의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하였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에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성년자란 말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취소하는 것도 정의관념에 위반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술집 들어가지고 술 먹고 나서 나 미성년자인데 술값 못 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 미성년자 보호를 더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 규정. 이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 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취소하는 거를 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고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그거죠. 자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동의라는 게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도 가능해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A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의 무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무시적 동의나 처분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직업, 경력, 법정 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의 내용, 기타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고려해 결정해야 된대요. 한마디로 이 판결의 결론은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 대리인의 무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대요.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수입이 있다 그랬죠? 한 수입이 60만 원 됐다 그래요. 60만 원 정도. 수입이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적으로 처분 허락이 있었대요. 법정 대리인에. 그럼 이 사람은 처분 허락이 미성년자 동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죠. 좀 얄밉죠, 하는 짓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신용 구매 계약은 위와 같이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신용 구매 계약의 취소를 부정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지 아니죠.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무시적 가능하니까 여기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얄미운 놈. 예.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